네,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월을 이제 5거래일로 이제 할 수 있는 본격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. 코스피가 0.9%,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때문에 2.2%더 깊숙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, 오늘도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,433포인트 장 초반 대비해서 내려갔고요. 코스닥도 비슷한데요. 분위기 좀 살릴 수 있는지 알아보죠. 자,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사원입니다. 네. 자,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장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었고, 미국장에서 이제 은행주들은 실적이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, 국내에서는 이쪽보다는 조금 더 뭐 전쟁이라든지, 뭐 앞으로 경기 흐름 같은 쪽에 포인트를 더 맞추는 것 같아요. 자,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. 아까 제가 방송 기다리면서 보니까 어느 분이 안다행이다라고 말할 것 같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, 맞습니다. 네. 그래도, 얼마 전에 이제 저점을 찍어 놓고 올라오다가 지금 멈춤이 좀 나오는 건데요. 일단 전쟁 이슈가 투심을 너무 좀, 과하게 자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, 듭니다. 근데, 전쟁 이슈가 당연히 시장에는 안 좋을 거죠. 네. 근데 일단은 지금 주변 정세들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지정학적인 그런 전문가 쪽은 아니지만 일단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항상 뭔가 터지고 나서는 주변에서 서로 이렇게 좀 공방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엔 또 좀 확전이 될 것 같으면 또 화해를 시키는 또는 이제 자제를 시키려는 흐름들이 나옵니다. 어쩌면 일단은 이란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그랬지만 또 그러면서도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. 예,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아직 속보로만 제목만 떠서 아까 제가 봤는데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도 있다. 전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제시키려는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그리고 뭐 블링컨 장관도 다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진정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 조금은 과감하다 표현을 해야 되나요? 네, 일단은 지금 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좀 오래돼서 지루하고 지치고 그러겠지만 안 좋은 이슈가 최근에 단기적인 이 바닥에서 나올 때 오히려 소화하고 나가니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며칠 지금까지도 한 1, 2주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것들을 견디면서 또 다시 한번 저 2480선, 2510선을 도전하려는 거 그 흐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이 기회에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됐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오전에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의미 없이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내 거만 그런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던지고 그러니까 투매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. 물론 이런 흐름에서 조금 시장에 대비해서 좀 반등 나올 때 약하다든가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뭐 종목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도 반등 나올 때 해도 저는 된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일단 확전 우려 이 확대되는 게 계속 심리를 불안하게 하니까 또 유가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. 유가가 한 5%, 6%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. 근데 잘 보면은 90달러까지 왔던 게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유가 관련 종목들 뭐 콕 집어서 종목을 하나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. 뭐 흥구석유, 한국석유, 그다음에 뭐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뭐 제가 말했다고 해서 뭐 과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쫓아가지 못합니다. 네, 급등하는 거 요때 좀 나오고 나서 떨어질 때 보면은 한 2, 3일 만에 30% 이상 빠지고 하루 만에 또 올라가고 이거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오락내락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가가 이슈가 될 때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. 그럼 다음에 몇 달 후다 몇 년 후에 이런 흐름들이 또 나온다면 그때 봐두시고 학습 효과로 단기적인 대응에서 한번 좋은 사례로 갖고 있는 게 낫다. 이런 거 지금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. 네, 꼭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벌 거라고 항상 생각들 하는데, 네, 이거는 좀 약간은 불나방 같은 대응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요.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좀 특징이고, 그다음에 전쟁 관련주로 이제 다 엮이게 되겠죠. 유가 관련주라든가, 그다음에 이제 뭐 곡물,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,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오늘 간만에 몇몇 종목이
좀 태양광 쪽에서 좀 유가가 오르니까 그 신재생 쪽으로 태양광이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미 너무 떨어진 자리에서 나오니까 뭐 실제 투자자들의 실익, 감흥은 좀 별로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도 뭐 항상 빅텍이나 뭐 스페코나 뭐 퍼스텍이나 이런 작은 애들, 중소형 방산주들이 계속 이 지정학적 이슈와 함께 계속 그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오늘 특징이고요.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좀 이 중심에 서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의존도가 높은 뭐 브롬,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.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흑단 목재라고 해서 갑자기 뭐 한소름 데코 뭐 1,000원짜리가 안 되잖아요. 근데 한소름 데코가 분봉 뭐 상승이 나오고 아마 이거는 좀 의도적인 거를 인위적인 의도를 갖고 뉴스를 돌리는 그런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쫓아가는데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뭐 시장을 좀 투심을 자극하고 장악을 하고 있어도 중간중간 또 이거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흐름도 보이는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좀 자잘한 흐름도 있다는 게 오늘 시장의 오전 흐름 아닐까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. 네. 자, 쉽지 않은 그런 장이 월요일부터 좀 계속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유감입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또 전략 여러 가지 짤 수가 있습니다. 볼 것들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후장 전략 포인트 어떤 것들을 짚어볼까요? 네, 일단 이번 주에 이 전쟁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쟁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그 전쟁 때문에 이게 시장이 떨어졌다 이건 아니잖아요. 일단은 연준의 긴축이 오래 갈 것이라는 우려,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그 우려감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연준의 일단은 그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CPI, PPI, 뭐 전쟁에 좀 묻혀서 이 정도면 이런 느낌에서 좀 지나간 감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이어질 거고 또 중요한 인물이죠.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. 그래서 금리의 향방성에 대한 거를 좀 언급들을 할 텐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이 전쟁 이슈 때문에. 그러니까 좀 약간 유화적인, 그러니까 매파적인 위원들도 계속 비둘기 발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결에 대한 그래도 좀 안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밀렸던 금리 인하 시기도 좀 다시 제자리로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이 전쟁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확전이 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. 뭐 저 말고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연준위원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들 연설들을 좀 눈여겨 보면 그 연설의 발언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다른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좀 받쳐주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은 이번 주에는 말에 주의를 갖고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고금리는 어차피 그래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전쟁이 좀 변수로 계속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시장 변동성의 지금 핵심은 고금리에서 전쟁 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시장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1시에서 2시 정도 지나면은 잘 가던 시장 수급도 좀 흔들릴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중동의 뉴스들이 계속 쌓이는 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. 그 시간대를 좀 조심해서 속보들을 좀 잘 챙겨보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빠르게 좀 감성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또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그때 제가 문해력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좀 약간의 의도적 악의적인 그런 속보성 그리고 또 약간 요즘에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은 조금 관심을 끌려는 가짜 뉴스들도 많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,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 거기다가 러시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요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들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지금 계속 좀 또 안 좋은 거는 외국인 수급이 지금 살아 들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 팝니다. 네, 선물도 그렇고 기관들이 좀 받쳐준다고 해도 좀 역부족이고 환율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매도가 멈추는 그 흐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들어오는 흐름도 뭐 중요하지만 좀 줄어드는 흐름들 아마 지금 뭐
대외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수급의 기다림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쪽의 수급들은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다. 그리고 더 많은 비중의 돈들은 반도체 그래도 많이 좀 대기하고 있다는 거. 이게 이제 향후 반도체 시장이 다시 지금 업황이 바닥을 찍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어려운 과정들이 지날 때 반도체들은 오히려 바닥을 잘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개선되는 것들, 지난주에 좀 몇몇 반도체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흐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몇몇 이슈들이 있는데 또 아랍 얘기네요. 중동. 아랍권에서 첫 FTA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 UAE 관련해서 이제 그 CEPA라고 하죠.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이 됐습니다. 이게 아마 대통령이 이제 오기로 했는데 이 중동 이슈 때문에 좀 못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그 진행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투자 300억 불 투자해야 된 것들은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그 대통령실 발표도 있으니까 요 흐름들도 좀 보면서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아서 중동 관련해서 호재 기대감으로 좀 가다가 못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네. 종목들의 그 실적이나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 없는 애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, 과대납폭 있는 것들을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닐까.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인프라 관련인데 지금 뭐 도미니카 관련해서도 K 인프라 뭐 원팀 코리아처럼 이렇게 좀 공항부터 해서 그 수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파견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21일 날부터 시작되는 계속 말씀드렸던 유럽 종양학회 바이오 관련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. 뭐 루닛, 그다음에 뭐 보로노이, 그다음에 신라제, ABL 바이오, GI 이노베이션, 그다음에 뭐 테라픽스나 티움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거기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종양학회 끝나고 11월 달 미국 항암학회 이어지고 또 내년 1월까지 이렇게 계속 일정들이 이어지는 바이오 이슈들이 있으니까 요 회사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흐름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시장은 어렵지만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러한 힌트들을 또 오후에도 잘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오늘장 추천주 들어가 볼 텐데요.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? 네, 와, 오늘 같은 날은 추천드리기,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제일 어려운 거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려도 천천히 밑을 보고, 네, 낚시하듯 또는 관심이 없다. 나는 오늘 신상원 전문가가 추천한 거 오늘 별로야 이러면 안 해도 됩니다. 대신 낮게 보시란 말씀 항상 드리고요. 또 첨가로 잠깐 말씀을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쟁 관련 이슈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다 좀 빼먹었는데 전쟁을 많이 하면, 전쟁을 많이 한다니까 좀 그런데, 전쟁이 이게 좀 이슈가 되면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. 그래서 이제 YTN은 이제 지난주에 좀 추천들을 드렸는데, 흐름들이 괜찮으니까 또 이번 주에, 매각 일정 갖고 같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 이번 일주일만 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, 이런 시장에서도 아까 YTN도 그런 것처럼 좀 흔들림이 좀 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. 다른 이슈들이 좀 있어서 네,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이고요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. 네, 그 현대그룹에 이제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그러니까 현대차 쪽이 아니라 예전 현정원 회장 쪽이잖아요. 거기에 이제 좀 약간 주력적인 뭐 기업인데 회사가 안 좋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한 거는 요거는 실적의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경영권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. KCGI에서 이제 행동주의 첫 타겟으로 이 회사를 하고 그때 좀 올려놨었죠. 그리고 나서 실적들도 좀 개선되는 흐름에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 구간을 만들어놨고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씩 우상향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조정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방향을 턴하는 턴하는 그 과정이 가격대가 한 42,000원대였어요. 그러니까 지금 44,000원부터 41,000원, 2,000원까지 해서 남한해양 식장 요 진입 구간을 마련해서 분할로 천천히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41,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49,0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. 요번에 추천주의 기준 항상 욕심을 버리고 느긋하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이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상원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죠. 고맙습니다.